그 소는 제 아버지 목숨입니다. 돌려주십시오. 15살 머슴 아이가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지만 양반은 코웃음만 쳤습니다. 헐값에 소를 빼앗기고 아버지의 약값마저 날린 그날 밤, 아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과연 이 아이는 아버지를 살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양반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옛날 옛적 전라도 남원 땅에 복돌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원에서도 가장 외진 산골 마을, 초가집 한 채가 전부인 곳이었지요. 지붕은 빗물에 썩어 군데군데 구멍이 뚫렸고 흙벽은 바람이 불 때마다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마당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좁은 뜰에는 외양간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안에 누렁이라는 소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복돌이의 나이 15. 키는 또래보다 한 뼘쯤 작았고 볕에 그을린 얼굴에 눈만 유독 크고 맑았습니다. 새벽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누렁이에게 여물을 주고 지게를 지고 산에 올라 나무를 해왔습니다. 장터에 나무를 내다 팔아 쌀 한 뎃박을 사오면 그것이 하루의 끝이었습니다. 아버지 최서방은 3년째 자리를 보전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이 마을에서 제법 일 잘하기로 소문난 농부였지만 무거운 돌을 옮기다 허리를 크게 다친 뒤로는 일어나 앉는 것조차 힘겨워했습니다. 기침 소리가 밤새 이어졌고 얼굴은 날이 갈수록 야위어만 갔습니다. 복돌이는 그런 아버지 곁에서 매일 밤 같은 다짐을 했습니다. 누렁이를 팔면 아버지 약을 살 수 있다. 조금만 더 키워서. 누렁이는 복돌이가 3살 때부터 함께 자란 소였습니다. 어미 소가 낳은 송아지를 복돌이 아버지가 공들여 키웠고 이제는 든든한 황소로 자라 있었지요. 복돌이는 누렁이의 등을 쓸어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누렁아, 미안하다. 그래도 아버지를 살려야 하지 않겠냐. 누렁이는 아무 말 없이 커다란 눈을 껌뻑였습니다. 그해 봄, 마을의 떠돌이 약장수가 찾아왔습니다. 등에 커다란 약 보따리를 짊어진 노인이었는데 얼굴의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눈빛만큼은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복돌이는 그 노인을 붙잡았습니다. 어르신, 허리를 다쳐 3년째 누워 계신 분한테는 어떤 약이 좋습니까? 노인은 복돌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약보다 중한 것이 있느니라. 그게 무엇입니까? 마음이다. 병든 사람 곁에서 진심으로 버텨주는 마음. 그것이 어떤 약보다 강한 법이지. 복돌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마음만으로는 약을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합니다. 노인은 빙긋 웃었습니다. 허허, 이 아이야. 돈은 생기고 없어지는 것이지만 사람의 마음은 한 번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법이니라. 내가 지금 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잊지 말거라. 복돌이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열매를 맺는다고 마음으로 쌀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노인은 약 보따리를 다시 짊어지고 터벅터벅 마을을 떠났습니다. 복돌이는 한동안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저으며 외양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도 아버지의 기침 소리는 밤새 이어졌습니다. 복돌이는 아버지의 등을 쓸어주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조금만 더. 누렁이가 조금만 더 크면 팔아서 좋은 약을 사올게요, 아버지. 있었습니다. 기와집이 24채, 논밭이 수십 마지기, 하인만 50명이 넘는 이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잣집이었습니다. 주인 최참판의 이름은 최만길.
나이 55의 몸은 기름이 번지르르하게 올랐고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이 곧 사람이야. 돈 없는 놈은 사람도 아니지. 최참판은 이 고을 장터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소장농들에게는 추수의 7하를 소장료로 거두었고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가차 없이 내쫓았습니다. 빌려준 돈의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갚지 못한 자는 땅도 소도 모두 빼앗겼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으니 이름은 최준혁이었습니다. 나이 22의 얼굴은 희고 반듯했지만 아버지보다 더한 오만함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장터를 지날 때면 반드시 가마를 타고 다녔고 머슴들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저것들은 일하는 도구지 사람이 아니야. 그것이 최준혁의 생각이었습니다. 복도린의 초가집은 최참판댁 소유의 땅 위에 지어진 것이었습니다. 해마다 얼마간의 소장료를 내야 했는데 아버지가 병든 뒤로는 그것마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참판댁 마름 김서방은 2달에 한 번씩 찾아와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복도라, 이번 달도 밀리면 집에서 나가야 한다. 알아들었냐? 예, 김서방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참판 나리께서 이미 화가 많이 나셨어. 복도리는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돌아서면 2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도리를 가여워했습니다. 저 아이는 효성이 하늘을 찌르는데 팔자가 왜 저리 기구한지. 아버지가 병들지만 않았어도 저렇게 고생은 안 했을 텐데. 최참판이 사람이냐. 병든 사람 집에 마름을 보내 독촉을 하다니.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지는 않았습니다. 최참판의 눈 밖에 나면 자기 집안도 무사하지 않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누렁이는 이제 제법 든든한 황소로 자라 있었습니다. 복도리는 장터에 나가 소값을 알아보았습니다. 황소 한 마리에 보통 얼마나 합니까? 상태 좋은 황소면 50냥은 받지. 50냥이면 아버지 약값으로 충분했습니다. 게다가 밀린 소장료도 갚고 겨울 양식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복도리는 누렁이의 목을 껴안았습니다. 누렁아, 이번 장날에 가자. 내가 아버지를 살려줘야 한다. 누렁이는 커다란 혀로 복도리의 뺨을 핥았습니다. 복도리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졌습니다. 장날 아침이었습니다. 복도리는 누렁이를 깨끗이 씻기고 여물을 배불리 먹였습니다. 그리고 고삐를 잡고 장터를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아버지는 복도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복도라, 미안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빨리 낳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누렁이를. 내가 얼마나 아끼는지 아버지는 다 안다. 아버지가 더 중합니다. 걱정 마세요. 복도리는 웃어 보이고 길을 떠났습니다. 장터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복도리가 누렁이를 끌고 소 거래 자리에 서자 상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오, 이거 좋은 황소네. 얼마에 팔겠어? 50냥 받고 싶습니다. 한 45냥은 어떻겠어? 흥정이 오가던 그때였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가마 하나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최참판이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최참판은 복도리의 누렁이를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 소 얼마냐? 복도리는 허리를 굽혔습니다.
날이 50냥을 받으려 합니다. 50냥, 건방진 소리. 20냥에 내놓아라. 날이 그 값으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아버지 약값이 필요해서. 20냥이면 충분해. 아니면 소장료 밀린 것 당장 갚아라. 최 참판의 눈빛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복돌이는 주먹을 떨었습니다. 20냥으로는 약값도 밀린 소장료도 다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하면 집에서 쫓겨날 것이 뻔했습니다. 최 참판은 이미 하인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하인이 누렁이의 고삐를 낚아챘습니다. 그 소는 제 아버지 목숨입니다. 돌려주십시오. 복돌이가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지만 최 참판은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20냥 여기 놔두마. 고맙게 여겨라. 동전 몇 잎이 흙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복돌이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누렁이가 끌려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밤 복돌이는 빈 외양간 앞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20냥을 손에 쥔 채였습니다. 아버지 약값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습니다. 밀린 소장료를 갚고 나면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기침 소리를 내며 불렀습니다. 복돌아, 들어오너라. 복돌이는 눈물을 훔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얼마 받았느냐? 20냥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20냥이라. 참판이 또 그랬구나.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아버지 잘못이지. 복돌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음 날 마을 어귀에서 복돌이는 이웃 농부 박서방을 만났습니다. 박서방은 복돌이의 사정을 듣더니 혀를 찼습니다. 그러니까 최참판 댁에 따지러 가겠다는 거냐? 예, 박서방님. 억울합니다. 이봐, 복돌아. 그건 안 돼. 최참판한테 따지면 집에서도 쫓겨나. 어디 가서 아버지를 모실 거야? 그렇다고 이대로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참아야지. 힘없는 사람이 어디 가서 따지겠어. 복돌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노인 윤영감이 복돌이를 불렀습니다. 복돌아, 내 말 들어라. 최참판 댁에 들어가 머슴이 되라. 예. 거기서 일하면 밥은 먹을 수 있고 아버지도 데려가 모실 수 있어. 거기 큰 행랑채가 비어 있거든. 하지만 저한테 그런 짓을 한 집에 어떻게 들어가 고개를 숙입니까? 복돌아. 윤 영감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분한 마음은 안다. 하지만 지금 내게는 아버지가 있어. 당장 아버지를 살리는 것이 먼저야. 참고 들어가라. 때가 오면 하늘이 알아줄 것이다. 복돌이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외양간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누렁이가 없는 빈자리가 너무나 컸습니다. 최참판 댁 머슴으로 들어가라고. 그 집 마당을 쓸고 그 집 밥상을 차리라고. 생각할수록 이가 갈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벽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복돌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만 살 수 있다면. 이튿날 새벽 복돌이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최참판 댁 머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복돌아,
그건 아버지를 데려가 모실 수 있습니다. 밥도 먹을 수 있고 약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집이 우리한테 어떤 짓을 했는데. 압니다, 아버지. 복돌이는 또렷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가 살아계셔야 합니다. 굴욕은 제가 참겠습니다. 아버지는 낫기만 하시면 됩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복돌이는 그날 오전 최참판댁을 찾아갔습니다. 마름 김서방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웬일이냐? 머슴으로 들어오고 싶습니다. 밥값은 안 바라고 병든 아버지를 데려와 모실 수 있게만 해 주십시오. 김서방은 잠시 복돌이를 바라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돌아와 말했습니다. 참판 나리께서 허락하셨다. 단, 게으름 피우면 당장 내쫓는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복돌이는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두고 보자. 반드시 아버지를 살리고 이 집에서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날이 올 것이다. 최참판댁에 들어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복돌이는 새벽부터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 나르고 장작을 패며 누구보다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다른 머슴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 왜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글쎄, 뭔가 속셈이 있는 거 아니겠어. 최참판댁 안채에는 곽씨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최참판의 어머니였는데 나이 이른의 귀가 어둡고 몸이 불편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어느 날 곽씨 할머니가 마당에 나왔다가 복돌이를 보았습니다. 복돌이는 마당 한켠에 쪼그리고 앉아 아버지에게 죽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누구냐? 곁에 있던 시비가 대답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머슴 아이입니다, 마님. 병든 아버지를 데려왔습니다. 할머니는 한동안 복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복돌이는 아버지의 입가에 묻은 죽을 닦아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한 숟갈만 더 드세요. 약은 제가 꼭 구해드릴게요.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복돌이를 불렀습니다. 얘야, 앉아보거라. 복돌이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아프냐? 예, 마님. 3년째 자리를 보전하고 계십니다. 약은 쓰고 있느냐? 변변한 약을 쓰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시비를 불렀습니다. 내 약 상자에서 3년 묵은 산삼 한 뿌리를 가져오너라. 복돌이는 눈이 커졌습니다. 마님, 그건 너무 귀한 것입니다. 효자를 보면 도와줘야지. 그게 사람 사는 도리란다. 할머니는 산삼을 복돌이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얘야, 내 아들 만길이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됐구나. 내가 잘못 가르쳤어. 부끄럽다. 그러더니 복돌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내가 아버지를 위해 흘린 눈물은 하늘이 다 기억한단다. 절대 포기하지 말거라. 복돌이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 앞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산삼을 달인 약을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기침이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복돌이가 최참판댁에 들어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복돌이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 부엌에 채우고 장작을 패고 소여물을 주고 바치를 했습니다.
해가 지면 아버지 곁에 앉아 등을 쓸어주고 약을 다렸습니다. 다른 머슴들은 몰래 낮잠을 자거나 이를 게을리했지만 복돌이만큼은 달랐습니다. 마름 김서방도 내심 복돌이를 인정했습니다. 저 아이, 어린 게 제법이야. 그런 복돌이를 못마땅하게 보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최준혁이었습니다. 어느 날 최준혁이 말을 타고 들어오다가 복돌이와 마주쳤습니다. 복돌이는 얼른 길을 비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최준혁은 말 위에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야, 머슴. 내가 그 소 팔러 나왔던 아이냐? 예, 도련님. 근데 여기는 왜 들어온 거야? 배짱도 좋구나. 최준혁은 코웃음을 치며 지나쳤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최준혁이 복돌이를 불렀습니다. 야, 너. 내 방 청소해. 예, 도련님. 복돌이가 방에 들어가 청소를 하는데 최준혁이 일부러 먹물 벼루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먹물이 방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야, 내가 엎질렀잖아. 다시 닦아. 예, 도련님. 복돌이는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고 먹물을 닦았습니다. 이를 악물면서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최준혁은 그런 복돌이가 오히려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 아이, 눈빛이 보통이 아닌데. 2달째 되던 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참판대 곳간에서 불이 났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불길이 솟아오른 것이었습니다. 하인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복돌이는 즉시 우물가로 달려가 물을 길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불길이 번지기 전에 가장 가까운 초가 지붕에 물을 퍼부었습니다. 저쪽 벽을 막아야 합니다. 바람이 서쪽에서 붑니다. 복돌이의 목소리에 하인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결국 불은 곳간 하나를 태우는데 그쳤습니다. 안채까지 번졌다면 큰 피해가 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튿날 최참판이 복돌이를 불렀습니다. 내가 불을 껐다고?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한 것입니다. 거봐, 겸손한 척은. 최참판은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그날 이후 복돌이의 위치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하인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복돌이의 말을 따르는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3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최참판이 한양에서 내려온 손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전 현감 출신의 조 대감이었는데 최참판이 오래전부터 사업 관계로 친하게 지내온 인물이었습니다. 잔치 준비로 집안이 분주해졌습니다. 복돌이는 부엌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는데 조 대감의 가마가 들어오다가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가마 안에서 조 대감이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복돌이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이, 불러오너라. 시비가 복돌이를 데려갔습니다. 복돌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감마님 부르셨습니까? 조 대감은 복돌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복돌이라 합니다. 아비 이름은? 최서방이라 합니다. 최서방. 고향은 어디냐? 이 남원 땅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조 대감의 표정이 묘하게 굳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손을 저었습니다. 가보거라. 그날 밤 잔치가 끝나고 조 대감은 혼자 복돌이의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복돌이는 아버지 곁에서 약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조 대감은 최서방의 얼굴을 보는 순간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동안 바라보다가 돌아갔습니다.
복돌이는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저 대감은 왜 아버지를 저리 바라보셨을까? 그로부터 며칠 뒤 복돌이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준혁이 복돌이를 불렀습니다. 야, 내일 한양 심부름을 가야 한다. 편지 하나를 전달하고 답장을 받아와. 예, 도련님. 한양이 어딘지는 아냐? 찾아가겠습니다. 이튿날 새벽 복돌이는 길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사흘이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몸 조심해라, 복돌아. 복돌이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한양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복돌이는 걸어서 이틀 만에 한양 성문에 닿았습니다. 발바닥에는 물집이 잡혔고 배는 고팠습니다. 편지를 전달할 집을 찾아 한양 골목을 헤매다가 복돌이는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노인이 골목에서 건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영감, 지갑 내놔. 이놈들아, 이것이 없으면 약도 못 사는데. 몰라. 빨리 내놔. 복돌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거기 멈추시오. 복돌이의 목소리에 건달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야, 이 촌놈은. 어서 그 어르신을 놔드리시오. 건달 셋이 복돌이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복돌이는 뒷걸음질 치지 않았습니다. 나무를 해온 덕에 다진 팔뚝으로 첫 번째 건달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건달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머지 둘이 달아났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복돌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이름이 무엇인가? 복돌이라 합니다. 별것 아닙니다. 별것이 아니라니. 자네 덕분에 살았네. 노인은 고개를 들어 복돌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아까 조 대감이 보내던 것과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혹시 고향이 어디인가? 전라도 남원입니다. 노인은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하더니 말했습니다. 남원. 그렇군. 노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복돌이도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심부름을 마치고 답장을 받은 복돌이는 다시 남원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복돌이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깨달았습니다. 최준혁이 보낸 편지의 내용을 전해 들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사업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번 달 안으로 처리하시오. 그놈의 아비가 회복되기 전에. 복돌이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놈의 아비. 설마 우리 아버지를 말하는 것인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남원에 돌아온 복돌이는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조금 더 나아져 있었습니다. 곽씨 할머니가 꾸준히 약재를 보내준 덕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혼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복돌아, 오늘 밥이 맛있구나. 아버지가 드실 수 있으니 저도 배가 부릅니다. 복돌이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마름 김서방도 복돌이를 불러 말했습니다. 복돌아, 참판 나리께서 너를 눈여겨보고 계신다. 이대로만 하면 내년에는 행랑채 열쇠를 맡길 수도 있다고 하셨어. 감사합니다. 김서방님. 밖에서는 이런 소문도 돌았습니다. 최참판댁 머슴 복돌이가 한양 심부름도 잘 해왔다더라. 그 아이 보통이 아니야.
불도 껐다며? 복돌이는 처음으로 이 집에서 버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도 낳고 있었고 할머니도 힘이 되어 주었고 하인들 사이에서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아버지가 다 나으시면 그때 이 집을 나갈 수 있다. 하지만 그 생각은 너무 일렀습니다. 그날 밤 복돌이는 잠을 자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행랑채 밖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아직 눈치채지 못했겠지. 그렇겠죠. 한양에서 받아온 답장에는 따로 표시를 해두었으니까요. 좋아. 그 아이 아비가 회복되면 곤란해. 이번 달 안에 처리해야 해. 복돌이는 몸이 굳었습니다. 복돌이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목소리는 최준혁과 마름 김서방이었습니다. 근데 도련님, 왜 저 머슴 아이 아비를 그렇게 신경 쓰시는 겁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준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는 비밀인데 그 최서방이라는 자, 실은 아버지의 서형이야. 예. 아버지, 그러니까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께서 젊을 때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이라고. 어머니, 그러니까 곽씨 할머니만 알고 있는 사실이야. 세상에, 그 서형이 살아있고 게다가 아들까지 있다면 재산 분할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러니까 복돌이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최참판의 이복형.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맞아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조 대감이 아버지를 보던 눈빛, 한양의 노인이 복돌이를 바라보던 눈빛. 복돌이는 방 안으로 들어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파리하게 여위었지만 눈썹의 생김새와 콧날이 최참판과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사실입니까? 다음 날부터 최참판 댁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마름 김서방이 복돌이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돌아, 오늘부터 내 아비 거처를 바꿔야겠다. 여기는 너무 좋은 자리야. 김서방님,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참판 날이 명령이야. 따르거라. 아버지는 행랑채 구석에 좁고 어두운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햇볕도 들지 않는 습한 곳이었습니다. 복돌이가 항의했습니다. 이런 곳에 계시면 병이 더 나빠집니다. 참판 날이 명이야. 더 이상 말하면 쫓아낸다. 복돌이는 어금니를 깨물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버지에게 주던 약재가 끊겼습니다. 곽씨 할머니가 보내주던 것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복돌이가 할머니를 찾아가려 하자 하인이 막았습니다. 마님께서 몸이 편찮으십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젯밤까지도 괜찮으셨는데. 아무튼 면회사절이야. 복돌이는 직감했습니다. 최준혁이 할머니를 고립시킨 것이라고. 그날 밤 복돌이는 몰래 할머니의 방 창가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불렀습니다. 마님, 복돌이입니다. 잠시 후 창이 열렸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복돌아, 너를 보고 싶었다. 마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할머니는 눈물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내 손자 준혁이가 내게 밖에 나오지 말라고 했다. 내 아비 약을 보내주지 말라고도 했고. 왜 그런 것입니까? 내 아비가 이 집안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야. 복돌아, 나는 알고 있단다.
할머니는 복돌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할아버지께서는 젊을 때 여종 출신의 여인을 깊이 사랑했단다. 그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어. 바로 내 아버지야. 하지만 집안 어른들의 반대로 그 모자는 쫓겨났지. 나는 그때 어린아이였는데 할아버지가 임종 전에 내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 혹시 그 아이가 나타나거든 도와주라고. 복돌이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셨다. 할머니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비단에 쌓인 작은 패물이었습니다. 옥으로 만든 물고기 모양의 패였는데 반쪽짜리였습니다. 나머지 반쪽은 내 아버지가 가지고 있을 거야. 쫓겨날 때 할아버지가 쥐어준 것이라고 하셨어. 복돌이는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마님, 이것을 제게 주시겠습니까? 그러려고 불렀단다. 내 아버지가 회복되기 전에 빨리 움직여야 해. 만길이가 그것을 알면 절대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거야. 그때였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준혁의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 주무셨습니까? 복돌이는 재빨리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최준혁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창문을 열어두시면 밤바람에 탈이 납니다. 복돌이는 숨을 참은 채 어둠 속에 납작 엎드려 있었습니다. 손 안에는 옥패 반쪽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최준혁이 복돌이를 불렀습니다. 눈빛이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습니다. 야, 어젯밤 어디 있었어? 행랑채에 있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누가 봤어? 할머니 방 근처를 어슬렁거렸다고. 바람을 쐬러 나갔다가 그쪽으로 지나쳤을 뿐입니다. 최준혁은 복돌이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마름 김서방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 앞으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 예, 도련님. 복돌이는 사실상 감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습한 방에서 햇볕도 보지 못하고 약도 제때 먹지 못하니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복돌이가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복돌아.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복돌아, 내 품속에 작은 보자기가 있다. 복돌이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품을 뒤졌습니다. 낡고 해진 작은 보자기가 나왔습니다. 안에는 옥으로 만든 물고기 모양의 패가 들어 있었습니다. 반쪽짜리였습니다. 복돌이는 할머니에게 받은 반쪽을 꺼냈습니다. 두 조각을 맞추었습니다. 딱 소리와 함께 완벽하게 맞아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숨기려 했는데, 너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는데. 아버지, 저는 괜찮습니다. 아버지만 살아 계시면 됩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마름 김서방이 하인 둘을 데리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복돌이의 손 안에 있는 옥패를 향했습니다. 그것, 어디서 났어? 복돌이는 옥패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서방이 하인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저 아이 잡아라. 하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복돌이는 몸부림쳤지만 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옥패를 빼앗겼습니다. 이 패는 내가 가져가겠다. 김서방은 옥패를 화에 넣고 나가버렸습니다. 복돌이는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돌아, 미안하다. 아버지,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고립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병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최준혁이 복돌이를 불렀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도련님, 아비도 데리고 나가. 오늘 자로 쫓아낸다. 복돌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너무 위독합니다. 사흘만 기다려 주십시오. 필요 없어. 지금 당장 나가. 하인들이 복돌이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잠깐, 뜻밖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곽씨 할머니였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방에서 걸어 나온 할머니가 최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아, 할미가 보는 앞에서는 그러지 마라. 할머니, 안으로 들어가세요. 이 아이 아버지는 이 집안 사람이야. 할머니, 최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말 다시는 꺼내지 마세요. 아버지가 들으시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할머니도 이제 방에만 계세요. 바깥일에 끼어들지 말고. 최준혁의 말에 할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렀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복돌이는 아버지를 등에 업고 최참판 댁을 나왔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증거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등 위에서 가쁜 숨을 내쉬었습니다. 복돌이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 하나가 구름에 가려 사라졌습니다. 복돌이는 아버지를 업고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사방은 조용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등 위에서 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돌아, 이제 그만해라. 나는 괜찮다. 아버지는 괜찮지 않습니다. 포기해라. 싸워봤자 우리 같은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 복돌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증거는 빼앗겼습니다. 할머니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참판이 무서워 나서지 못합니다. 관아에 호소해도 최참판은 고을 원님과도 친분이 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봄날 마을에 왔던 약장수 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돈은 생기고 없어지는 것이지만 사람의 마음은 한 번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법이니라. 내가 지금 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잊지 말거라. 복돌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심은 것이 무엇인가? 누렁이를 팔아 아버지 약을 사려 했던 마음. 최참판 댁에서 굴욕을 참으며 아버지를 모셨던 마음. 한양 골목에서 노인을 도왔던 마음. 할머니가 옥패를 건네주었을 때 흘리던 눈물. 그 모든 것이 복돌이가 심어온 마음이었습니다. 복돌이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한양의 그 노인. 갑자기 생각이 하나 스쳤습니다. 그 노인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남원. 그렇군. 그리고 조 대감이 아버지를 보던 눈빛. 조 대감은 알고 있었다. 그 노인도 뭔가 알고 있었다. 복돌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저 한양에 다녀오겠습니다. 한양이라고? 조 대감이라는 분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분이 아버지를 알아보셨습니다. 복돌아, 한양까지 걸어서 얼마나 걸리는지 아느냐? 이틀이면 됩니다. 아버지는 윤 영감 댁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복돌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위험하다. 저는 이미 잃을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복돌이는 아버지를 윤 영감댁에 부탁드리고 밤길을 나섰습니다. 발바닥이 아팠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걸으면서 복돌이는 할머니가 한 말을 되새겼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늘이 다 기억한단다. 하늘이 기억한다면 내가 심어온 마음도 기억하겠지. 이틀을 쉬지 않고 걸어 한양에 닿았습니다. 복돌이는 조 대감의 집을 수소문했습니다. 전직 현감 조 대감이라면 한양에서도 아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아, 조 현감 댁이요. 저기 북촌 쪽에 있어요. 복돌이는 달려갔습니다. 대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요? 저는 전라도 남원에서 온 복돌이라 합니다. 조 대감마님을 뵙고 싶습니다. 신분이 무엇이오? 머슴입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하인이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조 대감은 사랑채에 앉아 있다가 복돌이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느냐? 대감마님, 저희 아버지를 아십니까? 조 대감은 오래도록 복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비 최서방의 본 이름은 최성원이다. 남원 최씨 집안의 장손이었지만 서자 출신이라는 이유로 쫓겨났어. 내가 젊었을 때 그 집안과 인연이 있었기에 알고 있었는데 남원에서 내 아비를 보는 순간 한눈에 알아봤지. 복돌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마님, 증거가 필요합니다. 아버지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조 대감은 자리에서 일어나 깊은 곳에 있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최씨 집안 가계를 기록한 문서다. 내 아비의 이름이 여기 있어. 복돌이의 눈이 빛났습니다. 대감마님, 저와 함께 남원으로 가주실 수 있으십니까? 가야지.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조 대감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조 대감이 밖을 향해 불렀습니다. 어르신, 들어오십시오. 방문이 열리고 노인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복돌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한양 골목에서 건달들에게 둘러싸였던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이분은 전 한성부 판윤을 지내신 이 대감이시다. 노인이 복돌이를 보며 빙긋 웃었습니다. 그때 도와줘서 고마웠네, 젊은이. 대감마님이셨습니까? 이 대감이 말했습니다. 최참판은 내가 아는 자야. 최씨 집안 가게 문서와 오패가 있으면 이 사건을 바로잡을 수 있어. 복돌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패는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남원에 한 분이 계십니다. 사흘 후 남원과 나 마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조 대감과 이 대감 그리고 복돌이가 남원 원님 앞에 섰습니다. 최참판도 불려 나왔습니다. 최만길은 낯선 사람들을 보며 이맛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오? 조 대감이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보시오, 원님. 원님은 문서를 펼쳐들었습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가는 원님의 눈빛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최씨 가게 문서가 아니오? 그렇습니다. 여기 기록된 최성원이라는 자가 바로 저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최참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자는 서자 출신으로 이미 쫓겨난 몸이요. 아무 권리도 없소. 이 대감이 나섰습니다.
최참판 서자라도 아버지가 인정하고 폐물을 내렸다면 이야기가 다르지요. 그 옥패가 어디 있소? 최참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옥패, 그런 것은 없소. 그때였습니다. 관아 문이 열리고 곽씨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최참판은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에? 할머니 뒤에는 최준혁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안으로 들어가세요. 못 들어가.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도록 말없이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만기라. 나는 평생 내가 잘 되길 바랐다. 하지만 이것은 아니야. 할머니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옥패 반쪽이었습니다. 복돌이는 눈이 커졌습니다. 마님, 그것을 김서방한테서 내가 찾아왔다. 저 아이한테 줘야 할 것이니까. 할머니는 복돌이에게 옥패를 건네주었습니다. 복돌이는 품에서 나머지 반쪽을 꺼냈습니다. 두 조각을 맞추었습니다. 관아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원님이 두 조각의 옥패를 찬찬히 살폈습니다. 패 안쪽에 새겨진 글자를 읽었습니다. 최성원 지즈. 최성원의 아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원님이 최참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참판, 할 말이 있소. 최참판은 입술을 달싹거렸습니다. 이것은 가짜요. 누군가 꾸며낸 것이요. 대감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게 문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소? 이것은 30년 전 최씨 집안 어른들이 직접 작성한 것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 있었소. 최참판은 두리번거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마름 김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서방, 내가 말해봐. 이 폐물은 가짜야, 맞지? 김서방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김서방.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나리. 옆에 있던 최준혁도 아버지의 눈길을 피했습니다. 원님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최만길, 들으시오. 목소리에 위엄이 실렸습니다. 첫째, 그대는 이 고을 소장농들에게서 법도에 어긋나는 소장료를 거두어 왔소. 이는 명백한 불법이요. 둘, 원님은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 최성원은 최씨 집안의 혈육이요. 그 부자를 의도적으로 해치려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요. 최참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셋, 소를 헐값에 강제로 가로챈 것도 그대요. 이 모든 죄상을 물어 그대의 가산을 조사하겠소. 최참판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원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을 알았다면 진작 바로 잡았어야지요. 이 대감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원님, 이 사건은 한양에도 보고해야 할 것 같소. 최참판이 고을 원님과 친분이 있다 하더라도 전 판윤인 내가 직접 나선 이상 공정하게 처리될 것이요. 최참판은 그 말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관아, 포졸들이 최참판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최준혁은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최참판이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처절했습니다. 준혁아. 최준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관아 마당에 있던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되는구나. 하늘은 알고 있었던 거야. 복돌이 그 아이 결국 해냈어.
최 참판의 가사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부당하게 빼앗긴 소작농들의 땅이 하나하나 돌아갔습니다. 최 참판은 재산을 몰수당하고 곤장을 맞은 뒤 거리로 내쫓겼습니다. 이튿날 복돌이는 거리에서 최 참판을 보았습니다. 한 푼만 주시오. 제발. 한때 이 고을을 쥐락펴락하던 최 참판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외면했습니다. 탐욕의 눈이 멀어 서형과 그 아들을 해치려 했던 자의 말로였습니다. 복돌이는 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엽전 몇 잎을 꺼냈습니다. 최 참판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최 참판은 눈을 들어 복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복돌이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남원 땅에 새싹이 돋아나는 계절이었습니다. 아버지 최성원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조 대감과 이 대감의 도움으로 최 씨 집안 혈육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고, 오랫동안 빼앗겼던 땅 일부도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밭을 일구며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아버지는 마당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옥패를 손 안에 쥔 채였습니다. 복돌아. 예, 아버지. 내가 살아있구나. 살아 계십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빙긋 웃었습니다. 복돌이는 어느덧 17이 되었습니다. 키가 부쩍 자라 아버지의 어깨에 닿을 만큼 컸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밭을 일구고 틈틈이 글 공부를 했습니다. 조 대감이 한양에서 글 선생을 보내주었기 때문입니다. 복돌아, 내가 원한다면 과거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선생의 말에 복돌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지금이 좋습니다. 아버지가 밥을 잘 드시고 봄이 오고 밭에 새싹이 나는 것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말을 전해들은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마을에서는 복돌이 이야기가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소를 팔고 원수 같은 집에 머슴으로 들어가 결국 하늘을 움직인 아이.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버지와 복돌이는 나란히 마당에 서서 바람을 맞았습니다. 옛날 그 초가집 마당에서 홀로 이를 악물던 15살 아이는 이제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버지 곁에서 조용히 웃는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복돌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마음은 쓰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심을수록 자라나고 자라난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복돌이가 아버지를 위해 흘린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쌓여 결국 하늘을 움직인 것처럼 말입니다. 탐욕을 심으면 배신을 거두고 효심을 심으면 복을 거두는 법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